달이 빛나는 밤에 뜨는 본격 기승전문 생방송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이정열입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어서들 서둘러 보여주시고요.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을 원하는 희망의 파란 마음들이 아주 뜨겁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혼자 있냐? 게다가 너는 왜 나왔냐? 저도 지금 난감합니다. 원래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유정화 위원장님께서 오늘 우리 문재인 후보님을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잘하는 넘버2 박주민 의원은 어디 갔냐? 네, 현장에서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대기를 타고 있는 스페어 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고정은 아닙니다. 쿠데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지금 유정화 위원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참 애미 잃은 자식처럼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렇지만 이 방송은 앞으로 유정화 위원장님을 든든한 축으로 해서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제가 로테이션으로 하진 않고 저는 언제나 땜빵입니다. 네, 다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품격이 떨어진다,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품격을 긴급 보충해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어느 분이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의 본인이 전화했어요. 전화 왔어요. 네, 이거는 팩트로 알 수 있는 내용. 이렇게 거미줄처럼 엮어내는 의혹이라면 정말 슈퍼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관료에게 갑질을 하러 이곳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힐난조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 이재정은 국민입니다. 저는 국민입니다. 언짢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해소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원샷을 잡냐. 네, 참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죠? 우리 총리든 대통령이든 뭐 누구를 상대로 하든 간에 이분의 사이다 발언 권력 앞에 거침이 없고요, 당당합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게 되고 항상 든든한 의지가 되는 우리의, 아직은 그래도 지역위원장을 못 맡고 계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위원 이재정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아까 애미 잃은 자식 같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내가 네 애미다. 아, 네.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사실 제가 이 의원님보다 연배가 훨씬 위인데,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다시피 참 의지가 됩니다. 든든합니다. 방금 화면으로 보셨지만 우리가 바로 국민입니다. 이재정이 국민입니다. 그 말씀하실 때 너무나 시원했었고요. 고마웠죠. 그런데 오늘 너무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셨다고. 네, 피곤하지 않으신지? 엄청난 일정은 아닌데 네. 그 제 미모를 오롯이 보여드릴 시간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요. 네. 옆에서 오늘 기본을 이렇게 깔아주고 계시니까 방송 용어 아닌가요? 저 충분히 아름답게 나오는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유세 현장에서 땀에 쩔은 모습입니다. 준비를 못하고 와서 송구스럽지만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그 아시죠? 우리 이재정 의원님 별명 더불어민주당의 성유리. 네. 예, 진도 나가겠습니다. 대본대로. 예, 우리 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서 이 미모뿐만 아니라 사실 근데 우리 여성 의원님들 미모를 얘기하는 게 사실 좀 그렇긴 한데 뭐 워낙 능력들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국회를 비낸 바른 언어상, 그래서 이런 품격 있는 고급진 이런 상도 수상하실 정도시기 때문에 예. 품격을 보충하고자 모셨거든요. 아주 그런데 훌륭한 상이에요. 예. 근데 정말 우리 이 의원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많고 알고 싶은 게 많지만 이 방송의 그렇죠. 특색은
우리 문재인 후보님을 위한 방송이기 네, 때문에 전 진행자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후보님을 위한 방송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것인지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품격. 네. 사실 제가 품격을 담당해야 되는 줄 알았다면은 출연을 고사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땜빵입니다. 유정아 아나운서님 사실 제가 민변에서 저희가 대변인 양성을 할 때 아래 것들로 키우셨던 우리 사부님입니다. 저와 네. 박주민 의원을 대변인으로 양성하셨던 사부님인데요. 사부님의 발톱의 때만큼만 따라가는 훌륭한 진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판사 시절에 중견법관 연수할 때 유정아 위원장님한테 수업을 들었거든요. 저희 다 유정아 그래서 위원장님의 이게 지금 뭔가 개파가 아닌가. 제자들이네요. 네, 열심히 그렇군요.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파란을 일으키자 캠페인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면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에서도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마음과 우리 문재인 후보님을 응원하는 마음들을 모아서 반드시 파란을 일으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역사적인 과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다 같이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엄지척. 아유, 참 잘 따라하시네. 고맙습니다. 네. 이 방송에 대한 평들 좀 들어보셨는지요, 이 의원님? 예, 진짜 평이 참 좋더라고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방송이 이렇게 얼굴까지 나오는 비디오 방송인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뭘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제가 방송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네. 방송에 대한 평들은 많이 들었고요. 네. 실제 공식 채널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에도 들어오셔서 제방 3방 해서 계속 플레이해서 보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출연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광입니다. 저기 지금 댓글란에 쭉 올라오고 있는 글들이 오늘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의원님 판교 네. 그다음에 성남 예. 어휴, 제 스케줄을 다 외고 계시네요. 저 모르는 거 빼고 다 압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춤 잘 봤다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재정 의원님 방송이면 여기서 하시라고 말씀드릴 텐데,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행입니다. 지난 방송에 몇 가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댓글란에 의견 주신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ABA C89님, 영어 약해. 하여튼 문 후보님 맨날 이렇게 살인 일정인가요? 건강관리 잘 하세요. 네. 눈물. 뭉클합니다. 네, 정말 진짜 체력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몸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라를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미밀킴님, 판사님도 보고 싶어. 통과. 네, 감사합니다. 사무장님 아니셨나요? 네, 제가 그게 회복이 안 돼요. 네. 다음에 JBK님, 박주민 의원님 이마가 빛나요. 파란 옷 스머프 같고 좋아요. 네, 박 의원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디스인지 칭찬인지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영선님, 내일 문재인 펀드도 광고해 주세요. 안 그래도 이 얘기 지금 나왔는데. 네. 저는 오늘 봤습니다. 친문 패권주의의 실체를 봤어요. 맞습니다. 1시간 만에. 9시에 문 열어서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투자하려고 대기했던 사람들 다 망연자실. 못 들어가신 거죠. 이걸 폭망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원금 보장되고 확실한 수익주였는데 아깝습니다. 국민주 문재인 바로 그냥 완판. 네. 바로 국민에게만 빚지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다짐이십니다. 항상 국민과 같이 가시죠. 그 마음을 알아주신 거죠. 국민들이 완판 승리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사람들 구제는 해주셔야 되는데 2차. 그러게요. 혹시 얘기가 있습니까? 글쎄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쌈짓돈 모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의원님 본인 활동하시기에도 바쁘고 또 문 후보님 선거운동 하시기에도 바쁘신데 그걸 또 모아서 아껴서 펀드에 또 하시려고. 그래서 저희가 이재정 의원님을 너무나 애정합니다. 오로지 수익 때문에 괜찮은 준 것 같아서. 그런 거 방송 끝나고 얘기하시지. 자, 앞으로 채팅창이나 저희 영상 댓글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의견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전부 다 소개는 시켜드리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시작은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의 하루 일정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데일리 문재인 지금 시작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4월 19일에 첫 일정을 국립 4.19 묘지를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57주년을 맞는 4.19 혁명은 한국 민주화 역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중대한 민주혁명으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밝혀준 천만 촛불의 힘으로 촛불 시민혁명이 이끌어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맞는 문재인 후보에게 오늘의 의미는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혁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미안의 혁명이 그 이후에 부마 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6월 항쟁을 거쳐서 이번에 촛불혁명으로 되살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리고 정의로운 통합으로 이완의 4.19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오늘 정리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촛불 정신을 바꾸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우리가 6월 항쟁 이후에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예상될 것입니다. 예, 이어서 문재인 후보는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2번째 정책으로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 구축, 인생 이모작의 준비 등을 비롯해 실질적인 정책들은 5060 세대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꿔줄 것으로 주목됩니다.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종합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은퇴 이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생 이모작을 위한 교육도 제공해야 합니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50대와 60대 신중년의 안정적인 삶은 가족 모두를 웃음 짓게 하고 자연스럽게 행복한 노후 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50대, 60대의 넉넉한 삶을 만들겠습니다. 당당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누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브라보 5060 문재인과 함께합시다. 예, 오늘 방송 중인 그날은 4월 19일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소중한 뿌리 4.19 혁명을 기억하는 날이죠.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함께한 특히 우리 5060 세대를 생각하고 그 세대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셨는데 더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 시리즈 12번째입니다. 브라보 5060 신중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5060이라고 하면요. 2030의 어려움을 보듬어 줘야 되면서 7080을 보살펴야 되는 이중고를 갖고 있는 세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세대의 고민을 풀어내겠습니다. 라고 말씀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의원님 기대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인은 거기 해당 없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가 그러면은 5060에 해당하는 분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네. 이 방송 마쳐지고 나면은 10시부터 우리 아시다시피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오래 하고 싶지만 그 시간에 맞춰 빨리 끊어야 되는데 오늘 특히 이제 진검승부, 예, 뭐 원고도 없고 스탠딩 토론. 네. 오늘 잘하시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진행되니까 쭉 이어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스탠딩 방식 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뭐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문 후보님께서 방송을 아신다. 후보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나머지 세 사람 뭐 하냐 뻘쭘하게. 그래서 화면을 생각하셨는데 그 깊은 뜻을 모르고 뭐 체력이 어떻다느니. 아이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조금 유치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오늘의 마지막 일정이신 두 번째 TV 토론 뭐 당연히 잘하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저희도 방송을 보면서 저희도 마치자마자 응원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 이어서 쭉 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본격 기승 전문 생방송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 문재인 후보님과 함께 대선 현장을 열심히 누비고 계시는 선대위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데일리 백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금 옆에 반갑기도 하지만 역시 신중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께서 무지무지하게 좋아하고 소통의 진수를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나와 계십니다. 네. 5060이신 거죠? 예. 혼날 것 같은데. 연로에 뵈실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분이 5060이라는 걸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언제나 그저 언니, 몇 살 차이 안 나는 우리 동료 같은 느낌의 의원이시고요. 네.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도 그 끼를 주체하실 수 없었던 분이라 그분이 네. 여의도에 들어올 거라고는 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런. 예, 그분은 방송계로 진출했어야 되는 분인데 지금도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안 돼요. 저도 먹고 살게. 아 근데 이 정치를 신명나게 예. 재미있게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아마 이분을 제가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 누구실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그냥 가죠. 매시죠. 네. 우리 정말 존경하는 진섭이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네. 그- 이번에 보니까 두 분이 요물인데요. 요물. 요물? 사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네. 예, 많은 분들이 또 애정하시니까 네. 본인의 육성으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귀요미.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치어리더를 꿈꾸는 진섭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와 우유빛깔. 아, 정말 진짜 진 의원님 예전에 그러니까 변호사님이시니까 예. 법정에서 뵀었는데 그때는 안 이러셨는데 진짜 뻔뻔해지셨네요. 아니 근데 늘 다워야 한다라는 걸 네. 강요받는 사회에서 예. 변호사답지 않다, 정치인답지 않다라는 칭찬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변호사로서 부족하거나 정치인으로서 부족한 게 아니라 늘 변호사보다 넘치고 정치인의 일반보다 넘치기 때문에 듣는 칭찬이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보세요. 네. 저는 변호사이기도 하고 네. 제대로 된 정치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그렇습니다. 뜻을 아실 것 같아요. 네.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같이 연식이 된 사람도 멀티라고 하죠. 아, 네. 예. 예, 여러 가지에 다 다재다능하신 우리 진 의원님. 그러나 일단 진 의원님 띄우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예, 언제나 이제 그렇듯이 방송의 컨셉대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진 장군님 춤 네. 댄스 킹. 네. 네. 오늘 유세 현장에서도 여러 참 흥을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운동에 유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어떤 각오로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절실하니까요. 네. 절박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반드시 뭐라도 해서 이 사회를 바꿔내고 싶고 그 길이 결국은 지도자를 바꿔야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도자가 반드시 문재인이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예, 저희가 지금 축제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이 선거 기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이 4.19 아닙니까? 이번 대선이 벚꽃 대선, 장미 대선도 아니고 촛불 대선인데 촛불 대선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 만난 이 4.19 의미 어떻게 느끼십니까, 진 의원님? 지난 그 촛불을 돌아보면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이잖아요. 저는 노벨 평화상이 거론될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론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촛불의 의미를 얘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혁명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번에는 정말 희생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수로 그 모든 위험들을 서로 손붙잡고 없애는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혁명을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예, 촛불이 정말 그러니까 상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까지 추앙받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선이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어깨에 주어진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에 저도 있었으니까 꼭
저 두 분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네.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정말 그야말로 국민주권주의, 예, 국민이 참여하는 그래서 네. 그런 촛불의 현장들이 지금 와서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슬로건처럼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다. 그러니까 네. 내가 직접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촛불에 있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사실 슬로건은 슬로건이고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공약으로 나오면서 그래 좋아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좋은데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데 이게 피부로 와닿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보면 상당히 그 전까지는 말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생활 밀착형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많이 이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셨는지요, 두 분께서는? 저는 이건 진짜 그 요즘 유행어로 히트다 히트.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기를 기본적으로 정책 선거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그러나 정작 정책들을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보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문재인 1번가를 보면서 이건 정말 온라인 쇼핑몰 중독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디테일까지 깊게 사람들의 어떤 그 쇼핑 심리를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그런 예.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대로 팔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쇼킹했어요. 네. 사실 그 쇼핑 11번가라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여기 도착하셔서 거기 들어가는 게 더 익숙했던 네. 저 같은 이런 샤퍼들은 이제 정책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 기꺼웠어요. 이건 포맷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지만 들어갔는데 형편없어. 그럼 그 다음에도 그냥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정말 생활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내 삶을 진짜 바꿀 것 같은 그런 현실적인 공약들이 더 와닿게 해서 이번 그 쇼핑몰을 대히트치게 하루 종일 검색 순위 1순위에 오르게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멘트 하나가 내용을 살펴보면 진짜 클릭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정말 너무 잘 팔리게 만들었고 또 베스트 상품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 클릭 수를 보면 우리가 뭐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발적으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정책이 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 네. 네, 푸른 대한민국 그게 지금 제일 압권이죠 아마. 예. 그다음 두 분- 2위가 안전이라고. 두 분 저기 워낙 파워 샤퍼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보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들어가 보긴 했습니다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도대체 저 두 분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이 지금 조금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문재인 1번가에 들어가서 우리도 공약 쇼핑.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시죠. 이곳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입니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배치해 놓았고요. 이곳에선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고 만든 최고의 정책들만 엄선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쇼핑몰 사이트와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친숙한 쇼핑몰 문구를 사용해 기존에 딱딱하고 어려웠던 정책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먼저 정책 상품에 대해 꼼꼼히 알아봐야겠죠? 해당 정책을 클릭하면 해당 공약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이 정책이 마음에 든다면 즉시 구매 좋아요 버튼으로 호감을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매한 정책을 SNS를 통해 공유할 수도 있고요. 구매 후기란을 통해선 정책에 대한 별점 평가를 내리거나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정책들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구매한 공약은 바로 5월 9일에 배송된다는 것. 이곳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입니다. 참 잘 만들기도 했고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인테리어도 좋고요. 예. 무엇보다 그런데 또 상품이 좋아야죠. 아, 그럼요. 쇼핑몰이니까. 예. 자, 그럼 우리 이제 우리 진선미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쇼핑몰에서 나는 다른 건 제쳐놓고 이건 꼭 구매해야 되겠다 하는 상품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세먼지 없는 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만나면 이민 가고 싶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애들의 건강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기가 잘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또 아까 꼭 하나만 고르면 되나요? 저 펀드처럼 다른 사람들 못 사게 하지 마시고요. 안전이 장착된 나라. 저도 그거 하나 더 추가. 네. 네. 어떤 의미에서 또 그거는 추가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아, 나 정말. 그렇습니다. 네. 아니 충동 구매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충동 구매는 여기 구매해도 될것 적극 같아요. 공장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또 하나만 구매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내 주머니 탈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매일 정책들이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 마구마구 계속 찾아주면서 어제 구입했다고 오늘 또 구입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자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방식이 정말 유쾌해요. 계속 웃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거 클릭을 누르면 5월 9일에 배송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다음에 구매 후기라는 표현 너무 재밌잖아요. 구매 후기가 저는 입법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는 그건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구매 후기 안으로 들어가면 그 정책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들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아, 이 정책은 뭐가 부족하고 이 정책 이게 좋은 것 같고 뭘 좀 보충해라. 이렇게 하면 토론 문화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정권 교체되고 문재인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고는 이후에도 이런 방식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정에 반영하시는 포맷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것 예, 그런 같아요. 의견 많이 네, 주시더라고요. 네. 그 많이 구매하면 마일리지도 있나요? 아마 만들지 시끄럽네. 않을까요? 마일리지 1000점 되면은 비례대표 공천. 네. 아니 난 이런 매탄배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산자, 중량 막 이런 거를 너무 재밌게 쓴 거예요. 아, 예. 주소 네. 이런 것도. 네. 예. 자, 지금 이제 우리 그 문재인 1번가에서 네. 지금 구매하신 공약들은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5월 9일 날 배송된다고 하니까 그날이 빨리 오도록 네. 우리 또 기대해보고 염원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많은 공약들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우리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네.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저는 여러 공약들 중에서도 좀 주의 깊게 봤던 게 우리 이제 또 안행위에 계시는 우리 진 의원님도 계시고 마침 그래서 우리 소방관님들 저기 안행위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참 작년에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29살 나이 안타깝게 이제 생을 마감하셨던 예, 소방 공무원 빈소에 다녀오신 바가 있어요. 예. 작년 태풍 피해 현장에 투입돼서 구조 활동을 하다가 불어난 물에 목숨을 잃으신 고 강기봉 소방관 그 빈소에 다녀갔을 때 동료들은 문재인 후보님께 간절한 부탁을 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시고 유가족과 고 강기봉 소방사 동료들을 만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이번에 우리 직원 너무 없습니다. 좀 챙겨 주십시오. 지금 펌프차가 5명 타야 되는데 3명 타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태부족하다는 거죠. 너무 없습니다. 이래 살면 그냥 다 죽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힘든 일 하는 사람들, 정말 힘든 일 하는 사람들 좀 챙겨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저 짧은 대화 속에서도 우리 소방관님들께서 처한 현실의 어려움이 참 아프게 전해지는데요. 문 후보께서는 그때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다 하십니다. 아, 마음이 상당히 아프네요. 보면서 이런 그 소방관님들과 했던 약속들 그것이 정책에 담겨서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질 것인지 상당히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네. 기대가 되는데 전문가이신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 전문가시지만 보조 전문가, 보조 배터리입니다. 저는. 배터리 떨어지시면 불러주십시오. 전문가이신 우리 진 의원님께 이 소방 공무원 관련 정책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안전행정위원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소방관 히어로 분들을 응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과연 그게 정말 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안전이라는 게 때로는 복지이기도 하거든요. 재난에 제대로 대처를 해야만 그 재난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최소화해서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보다 더 필요한 곳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재난의 가장 전면에 서 있는 우리 소방관들의 컨디션이 최상이어야 그 모든 일들이 빠르게 결정되고 정리될 조치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끊임없이 처우나 뭐 장비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실제로 법정 정원이 19,000명이 부족해요. 아까 그 소방관 네. 너무 적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와.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중 구조인데 소방관이 지도부 쪽하고 이른바 네. 그리고 밑에 일반 일선의 소방관이 위는 국가직, 밑은 네. 지방직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이원화가 되면서 지방직에서의 여러 가지의 차별들이 있다고 느껴지고 있고 뭔가 소외받고 있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신 지점들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정원을 보충하자. 그리고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고민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소방방재청하고 해경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컨트롤타워 문제 제기를 했더니 국가안전처에다가 그냥 싸그리 그거를 붙여놨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제대로 소방청이라는 것을 독립시키자 이런 게 이제 공약으로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으로의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뭔가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외국에서는 다 뭐 직장협의회라는 조직을 꾸려서 본인들의 네. 어려움이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특히 지금의 부정부패, 국정농단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민주화할 수 있는 예, 그런 제도를 우리가 꼭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 예. 소방관 예, 박수. 예. 소방관 처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불에 그을린 소방복을 입고 라면 먹고 있는 사진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방화복이 아닌 방수복이 지급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렇게 처우가 열악한 데는 국가직, 지방직이 분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이 차별이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뽑으면 소방관 처우 개선과 국가직화를 통한 소방청 설립을 통한 전문적 소방 서비스를 인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이쪽에 전문가들이시고 법안도 발의하시고 하셔가지고 참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오늘 토론 관계상, 토론 시청 관계상 네. 여기까지만 줄이면서 한 말씀만 더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소방공무원에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특히 우리 진선미 의원님, 우리 또 이정 의원님도 그러시지만 우리 문재인 후보님처럼 인권 변호사로 시작을 하셔서 정치인으로 또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에 상당히 애쓰시고 네, 저 앵간함 있게 사람 칭찬 못 하는데 팩트를 얘기하니까 나오네요 그냥. 자 마지막으로 나에게 있어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리더다, 이런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는 모습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도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박근혜 정권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가장 좋은 말들을 쓰셨거든요. 원칙, 정의, 이런 말들. 그런데 그런 말들을 사용하면서도 제일 이분들이 잘못한 거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뚝심 있는 지도자 문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말씀.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 모두 함께 화이팅! 화이팅!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진 의원님. 예. 너무 아쉽습니다. 네, 사실 가시지 말라 그러고 빨리 끝나고 예. 어디 TV 있는 데 가서 토론 같이 보면서 더 말씀 나누고 토론 보면서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콜. 지금 여러분은 문재인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식을 하는 일을 제가 몇 번 해봤었어요. 처음에는 다 마블링이 된 고기를 맛있다고 해요. 저는 지시라는 말보다는 문 대표한테 요구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겠다. 넉하게 값싸게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방법 뭐가 없을까요? 유통업자들이 대부분의 마진을 차지하고 마지막 소비자들은 몇 배 비싼 가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좀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주면 저렴한 외식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일이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고 문재인이 할 수 있겠다. 정말 원샷 정말 멋지죠? 네. 예, 이번 시간 문재인과 사람들 시간입니다. 문재인 후보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또 혹은 문재인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네임드, 셀럽, 유명인들께서 출연하셔가지고 문재인 후보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쭉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맛 읽어주는 남자, 맛 칼럼니스트 우리 황교익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갈수록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질문에 관해서 아니, 그냥 칼럼 쓰시고 뭐가 맛있다, 어디 가라 이런 얘기만 하시면 되지. 정치판에 왜 들어오셔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특히 연예인들, 방송하시는 분들이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삼가해요. 그렇게 정치적인 의사 표현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애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봐왔죠. 네, 블랙리스트.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것이 바로 잡는 일일 수도 있다. 지금 KBS에서 방송 출연 금지시켜 놓은 거 이거 사실 그 방송법 위반이고요. 어떠한 내부의 KBS 내의 규정에도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이런 모든 일들을 갖다 이제 바로잡기 위한 그 하나의 제 나름대로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아마 그런 우려를 우리 다 적폐를 덜어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거죠. 아까 대변해 주시겠다고,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시겠다고, 지지라는 말보다 그 말을 선택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역할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구입니다. 예.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맛 칼럼리스트 1호시잖아요. 1호신데 공교롭게 1호신데 1호. 예. 1호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척하기도 쉽지 않고 많은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맛 칼럼리스트라는 직업을 개척하게 되고 입문하신 건가요? 저는 글쟁이로 살겠다는 생각은 이미 고등학교 정도에서 굳혔는데
신소설가 되기에는 신소설가는 이렇게 그 뻥이 좀 심해야 되거든요. 예. 그 문학적인 소설가를 상상력. 모독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좋은 말로 하면 문학적 상상력이 네. 풍부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잡문들을 쓰는 영역들을 보면 뭐 영화평론, 정치평론, 미술평론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미 그 영역에서 뛰어난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경쟁하기에는 제가 또 힘이 붙일 것 같고 그래서 아예 그냥 저는 새로운 영역을 하나 만들자. 음식 글 쓰는 것을 제 영역으로 제가 처음 하면 잘해서 1등이 아니라 처음 해서 1등이 되는 것도 게다가 잘하시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냥 대충 먹고 살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겸손하시기까지. 예. 또 죄송합니다. 선생님 나오시니까 목이 메이네. 이런 그 선생님 같은 캐릭터를 사기 캐릭이라고 하죠. 네. 아까 그 화면에 나왔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행복한 밥 한 그릇을 위해서 정치를 건드려야 한다. 뭔가 와닿으면서도 또 심오한 더 깊은 철학이 있을 것 같은 말씀인데 이게 도대체 그 음식과 정치라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정치는 일상이거든요. 네. 우리의 일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치인데 네. 그 정치 이야기를 밥 먹을 때 뭐 일상일 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싸우잖아요. 예. 예. 그 왜 음식 이야기 밥 먹으면서 정치 이야기를 해 정치가 일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치는 정치인들이나 하는 거야. 너네들은 간섭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에 대한 반항의 말이기도 해요. 네. 왜 정치가 정치인들만의 일이야? 국민들이 원래 하는 일인데 정치인들이 지금 대리하고 있는 정도인 거죠. 원래 정치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늘 해야 되는 일이고요. 수시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견을 그 틈나는 대로 말을 해야 되는 거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치인들이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제대로 정치를 하겠죠. 그래서 먹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정말 적극 동감입니다. 정치에서 국민을 소외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도하는 게 뭔지 그렇죠. 우린 정말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SNS 메시지 통해서 젊은 층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열심이신데요. 제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청년기의 감성은 순수하다. 청년들 제각각이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하여도 거짓과 기만 앞에서 기겁을 하는 것은 같다. 그런 청년들인데 선거 때에 갑자기 행색과 태도를 바꾸는 정치인들에게 정의 갈 리가 없다. 심하게는 이중인격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투표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래도 그럴수록 더 열심히 투표하라고 젊은 층들에게 한마디 짧고 굵게 해주시겠어요? 그 좀 이상한 정치인들을 안 보게 우리가 안 보려고 하면 그런 분들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그 평가는 사실 순수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야 정치가 깨끗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모임에서도 활동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지 표명도 하시곤 하시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럴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불이익을 당하시기도 그렇죠. 했다고는 했는데 네. 뭐 고충 혹시 더 토로하실 게 있는지 또는 저희하고 공유해 주셔서 이건 반드시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점들로 저희가 알 수 있게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네. 정치인이 참 힘들겠구나. 지지 표현한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뭐 욕을 먹는데 정치인들한테 가는 욕은 얼마나 많을까. 우리 문재인 대표 얼마나 욕을 많이 사실 뭐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또 뭐 반대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흠담들을 하잖아요. 참 정치인들 참 힘들게
참 사시는구나. 이런 그래도 느낌.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들어오고 그런 욕들 중에 일부는 정말 경청해야 되고 응당 국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칼럼니스트 입장에서는 안 먹어도 될 욕을 먹으시고 안 겪어도 될 고충들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 방송이나 이런 일반 널리 알려진 사람들한테 좀 거북함이 없이 그냥 무난하기를 갖다 늘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그런 발언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거북해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는 일은 저는 그 바른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멋지십니다. 맞습니다. 자, 음식이 정치를 바꾼다 아주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고 그런데 사실 우리 황 선생님 오늘 모신 이유는 또 우리 문재인 후보님하고 특별한 미션을 좀 약간 이제 오래되긴 했어요. 지난 설 때 저희가 일단은 궁금한 것은 그것도 궁금하지만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먼저 우리 그 화면 먼저 보고 그 당시 설 제수용품 구하시는 미션. 예, 그걸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물가는 아시죠? 예, 뭐 비싸다는 거 많이 올랐다는 거. 이 한 묶음 주시죠. 근데 이거 얼마예요? 3,000원? 그것도 주고요, 이것도 주고요. 대표님, 지금도 오버했어요 우리가. 아니, 예. 노지 달래라잖아요. 그 제사상에 좋은 거 올린다는 생각으로 너무 큰 걸 사요. 작은 게 좋습니다. 제가 어쩌니까 되는 거니까 좀 커야 돼요. 그냥 적당하게. 자, 어쨌든 그럼 이거 지금 머릿속에 지금 대사를 하는데 벌써 오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기 결국은 큰 걸로 그래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옆에 제가 전문가로 이렇게 같이 동행을 했으면 네. 제 말을 들어야 될까. 그래서 황무룩하셨어요. 고집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재인 후보님만큼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해서 본인의 의견을 내시고 하시는 분이 참 없으신데 장 볼 때만큼은 큰 걸로 큰 걸로 본인의 가치와 철학은 그냥 큰 걸로. 그런데 뒤에 다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 생각을 바꾸셨더라고요.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은 항상 큰 것, 올리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경인 않습니까? 보기 좋고 예쁜 그래서 거.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다르게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니까 조금 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께서? 너무 큰 것들을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과도 크고요, 배도 크고요, 수박도 그렇죠. 크고요, 예. 토마토도 크고요. 사실 이렇게 크게 키우다 보면 그 농가들 손도 많이 가고 유통의 문제, 그냥 가격만 올라가는 거죠. 그냥 적당한 네. 사이즈의 과일들 이런 것이 더 맛있고 그런 것으로 재배하는 게 농가 소비자 다 두루 좋은 일이거든요. 그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우와, 하는 거죠. 예. 너무 예. 멋진 철학이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정치를 만나건 정책을 만나건 정말 여러 가지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냥 그저 보기 좋고 크고 규모만 생각하는 그런 산업화 시대의 그런 가치관들이 맞습니다. 조금씩 수정되고 있는데 음식 역시도 마찬가지였네요. 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맞습니다. 얼핏 듣다 보니까 양쪽에 두 분께서 우리 문재인 후보님 장 보신 거 아주 디스하시는 겁니까? 이래도 되겠습니까?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나왔잖아요. 예, 우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고 예. 그제서야 깨달음 이후에는 의견을 바꾸셨다는 거.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런 나중에 지도자십니다. 지금 바꾼 얘기는 사실 영상으로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갔죠. 혹시- 악마의 편집이네요. 예, 어떻게 뭐라고 하면서 아니, 바꾸셨어요? 다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예. 하셨어요. 뭐라고 다음에는 예. 이제 작은 거 뭐 예. 이런 걸 고르겠다. 예. 그리고 그 문 대표는 그 같이 이렇게 장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것은 있어요. 사실 그 연출의 장면이 하나 저한테 미션이 주어졌거든요. 설정. 네. 네네. 그 한과를 사는데 그 과자점 앞에서 예. 그 제가 과자를 들고 먹는 포즈를 취하고 문 예. 대표도 같이 예. 이렇게 과자를 먹으면서 예. 광고 찍듯이 막 이렇게 해달라. 맛있다. 저한테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먹으려고 저도 하는데 문 대표가 그걸 과자를 안 드시는 거예요. 네. 그 재래시장에 가서 정치인들이 뭐 먹고 하는 거 이런 거 연출하는 건 그게 사실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거든요. 그게 문 대표도 그걸 잘 아시더라고. 어쩔 수 없이 시장 가서 이렇게 연출하는 그런 사진들 많이 찍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드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그냥 맛배기로 공짜로 이렇게 놓여 있는 거니까 이거 공짜요, 맛배기요, 맛보도 돼요.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들고 카메라에 안 찍히시려고 고개를 숙이고 아니 미션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원칙, 의지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신 그대로 분이다. 보여져야 되는 그런 분인 거죠. 진짜 말 안 들어요. 아 그러면 이게 기왕 우리 문재인 후보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나누고 계시니까 음식에 비유한다면 어떤 음식? 감자탕. 감자탕. 아, 또 시간도 시간이고 괴롭네. 네. 왜 어떤 이유입니까, 선생님? 사실 감자탕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돼지 등뼈는 살 다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이 것이거든요. 그냥 버릴 것 같은 이런 건데 그걸 또 어떻게 푹 잘 구우고 양념 더하고 그 감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올리면 정말 그거 서민의 풍미를 내는데 뭔가 이렇게 따뜻한 가슴 따뜻해지는 이런 맛을 내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굉장히 세련된 그런 얼굴은 사실 아니세요. 세련되셨어요. 왜 그러세요? 세련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게 그 지지를 하고 열심히 미뤄야 아니 근데 진짜 멋지셔요. 그러죠. 약간 좀 평범한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기도 하고 아주 뭐 삼촌 같기도 하는 그런 편안함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감자탕 밑에 이 시래기 좀 많이 깔려 있는 맞습니다. 평범한 것 같고 때로는 버려진 것 같은 것들을 뭉근히 끓여가지고 맛깔나게 해주는 바로 그런 정치를 해주실 사람이 깊이가 있어요. 옆 곁에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깊이 말은 안 듣지만 참 우리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여기 계신 뭐 법적으로도 설명 한번 해보고 그죠? 제가 왜요? 저는 아유 우리 사무장님이 더 잘하시죠. 뭐 저는 안무학적으로도 꼭 설명을 한번 해보고 이럴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곧 방송 토론 토론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발언을 청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역시 우리 의원님 이 쓰신 용어가 다르네요. 마무리 발언. 그리고 저기 깔끔하게 우리 선생님 왜 문재인인가 선생님 입장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먹으면서 그 후배 녀석 하나가 난 반문재인이다라고 저 앞에서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히 선배 앞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잘 안 맞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는 중요한 것이 지금 국정에 뭐 농단이며 이런 사태들이 많이 나는 것이 원칙대로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냐. 사실 대한민국의 헌법이며 기타 법, 뭐 규정들 뭐 이런 것들 보면 잘 돼 있어요. 뭐 법률 전문가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죠. 근데 늘 문제가 법과 여러 가지 규정들, 그 원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이나 그 비서실장 했었을 때의 여러 가지 원칙대로 한 그런 그 원칙주의자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원칙들을 잘 지키고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칙대로 하는 사람을 일단 믿어보자. 그렇게 그 후배 녀석한테 우격다짐을 했는데 바꾸자. 우격다짐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원칙대로 하자고 조금 안 맞으시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있는 문재인 후보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나라를 경영하시는 모습은 계속 지켜보면서
칼럼리스트로서 계속 비판하면서 그렇죠. 칭찬도 해주면서 그러실 거죠? 계속해서 요구할 예. 겁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한테는 끝없이 우리가 요구를 해야 국가가 바로 돌아갑니다. 예. 야,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전문가의 한 분으로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 저 같은 진짜 일반인한테도 와닿고 진짜 많이 요구하자. 그것이 예.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라는 생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황교익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팬입니다. 와. 자, 우리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예, 저의 마무리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 네. 내일 일정, 다음 일정을 좀 알려달라. 그래야지 우리도 타임 스케줄을 맞춘다. 근데 내일 일정은 강원도 쪽으로 가십니다. 춘천, 원주, 그리고 내려와서 충청북도 청주를 가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자세한 안내는 웹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마치시는 대로 우리 문재인 후보님 출연하시는 TV 토론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이 의원님, 역시 품격이 뚝뚝 묻어 나온다.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정말 예, 예. 이 탁월한 이 인선, 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뭐 그냥 유세 현장에서 바로 달려왔지만 조금 부족한 외모 빼고는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진행이지 않았습니까? 뭐 나무라긴요. 예, 네. 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예, 언제든 불러주시면 다시 또 함께 하고 싶은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로서 함께 할게요. 예, 제가 네. 권한은 없습니다만 저기 이 의원님 모시고 어떻게 쿠데타를 진짜 해볼까 싶기도 하고요. 네, 하여튼 기회가 되면 제가 그럴 권한은 안 되지만 다시 한번 예. 우리 저기 그 드럼통 은쟁반 있는 돼지 껍데기 집에서 이렇게 모시면서 한번 또 자리도 하고요. 네, 지금까지 저희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저녁 9시 30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또 저기 다른 우리 후보님의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8시 30분에 네. 찾아뵐 예정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른 뉴스 프로그램 많이 보시는 거 아는데요. 다 됐고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예, 8시 애청하겠습니다. 30분. 예. 저도 애청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열이었습니다. 이재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매일 보는 뉴스들 정의 없는 세상 네거티브 거짓말에 실망하긴 싫어 투표해봐 우리 투표하자 세상이 펑 터질 것만 같아 몰라 취업 못한대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들 못 살기 때문에 대출금 언제 갚는데 나만 그런 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 문제 투표를 하는 나무 샤인샤인샤인 나라를 나라답기 문제 든든한 대통령 1번 적폐청산 준비된 문재인 공약 실천해줘 베이베 문재인을 찍어 사람답게 살래 문재인을 믿어볼래 기호 1번 문재인 새로운 대한민국 기대할래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노력하면 당당하게 꿈을 이루는 너와 나 투표하면 바뀔 세상 새로운 희망 만들어 기호 1번 문재인 전국유착 적폐청산 이제부터 시작 기호 1번 문재인과 함께하면 가능 일자리도 내 집 마련 이젠 희망 있어 기호 1번 문재인과 함께하면 가능 결혼도 해보고 내 아이도 낳고 살까 기대되긴 하고 우리 가족 행복 가능할 것 같아 문재인 찍으면